자, 두산 로보틱스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9.94%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46,650원짜리까지 밀려있는 상태인데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산 로보틱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온 이유, 그죠?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와, 그리고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정확한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그죠? 장 초반에 시장이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증시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증시가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아무래도 시장 리스크가 남아있으면 이 시장 리스크에 따라서 비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이 아닌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불안정한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자산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불확실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증시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증시가 밀린 거에 비해서도 더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죠?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자, 그 이유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하지만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2번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올 거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되돌림 파동. 되돌림 파동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의 락원 물량이 풀리는 그 시점을 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주가를 올려놓을 건데, 그 얼마만큼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는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꾸준하게 이런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대박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500분께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영상의 댓글로 구독 두 글자 댓글 남기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제 번호로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두산 로보틱스 내일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상승, 떨어질 것 같으면 하락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연휴나 주말이 껴있으면은 연휴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평일 기준 상승과 하락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상장 1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500주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이렇게 한 주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키움증권 계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토스증권 계좌로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제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 주씩 보내드렸어요. 보낸 선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한 주씩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공식 알림톡이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재성님이 땡땡땡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오고요. 키움증권에서 보내주는 선물 코드와 선물 받기 링크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 여러분들 계좌로 두산 로보틱스 주식이 한 주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나는 도저히 이거 받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다면 키움증권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까지 보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 대박기원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댓글로 구독 두 글자 댓글 남겨주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내일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상승,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 하락,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월요일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추시면 되겠죠. 제가 일주일 정도 이벤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답을 못 맞추더라도 다음날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답을 맞추셔서 주식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 참여가 안 되지만 못 맞추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주식 한 주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렸는데, 제가 두산 로보틱스 지금 오전부터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력 충돌이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증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이렇게 전부 다 브리핑을 도와드렸는데, 제가 오늘 장 마감 때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는 단계가 온다면 되돌림 파동이 나와줄 것이고 1, 2주일 내 길지 않을 거다. 1, 2주 내로 이런 흐름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오후 5시 58분에 올려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정확한 맥점들을 알려주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변동성 있는 시기에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다. 1, 2주 내로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되돌림 파동은 뭐냐면 상장을 했었던 종목들, 뭐 꼭 상장으로 국한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국한되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장주들이 주가가 상장 이후에 떨어졌었던 종목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되돌림 파동이라는 게 반드시 나와줍니다. 장 초반, 상장 초반에 어느 정도의 시가를 회복시켜 주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반드시 나와준다. 그래서 변동성 있는 시기, 아직까지 상장 이후에 주가의 하락폭이나 상승폭에 대해서 변동성이 열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주 내로 되돌림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언제 매도하면 될지,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정확한 맥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이 락업이 지금 걸려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걸려있는 이 락업 물량들이 풀리는 시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정확한 맥점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저평가인 이유를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적정 주가를 제가 산정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오늘 마지막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족분들 두산 로보틱스 되돌림 파동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되돌림 파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낙폭이 생기면 이 낙폭에 대해서 되돌림을 주는 어떤 파동들이 나와요. 이 되돌림 파동은 온전하게 세력들이 개입해서 만드는 파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력의 개입이 왜 있냐? 주가가 낙폭이 심한 만큼 저점을 잡기가 쉽고요. 그 저점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들어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주가를 왜 들어 올릴까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사람들의 관심을 아직까지는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보다 주가를 올려준다면, 조금이라도 올려준다면 금방 내 매수세가 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돈의 힘이 쉽게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올려놓는다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같이 동반이 된다. 얼마든지 주가를 올려주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 올려주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서 되돌림 파동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되돌림 파동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좀 살펴보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제 딱 잡아보시면 지금 첫날 10월 5일 날에 완전히 저점 자리에 지금 다다랐어요. 저는 이 저점 자리를 웬만하면 지켜주려 할 것이다 라고 보이지만 내일 만약 증시가 안 좋다면 잠깐 깨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내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저점을 한번 잡더라도 다시 금방 내 이 자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 자리에서 저항이 걸릴까요? 첫 번째로는 0.618, 이 자리에서 저항이 걸릴 거예요. 보시면 0.618, 이 자리죠. 가격으로 본다면 54,500원, 54,500원 정도 자리에서 딱 저항이 걸릴 거다. 요 자리.
저항이 걸리지만 만약에 이 자리 뚫어준다면 그 윗자리가 0.500이 아니라 0.382까지 넘어갑니다. 59,500원. 요 자리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59,500원짜리 뚫어준다면 충분히 67,000원 부근, 그죠? 62,000원에서 67,000원 사이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9,500원짜리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뭐가 나왔을 때? 바닥을 찍고 나서 되돌림 파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되돌림 파동이 나와줬을 때 59,500원짜리까지는 업사이드 열려있다.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이 자리 뚫어준다면 62,000원에서 67,000원 사이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 되돌림 파동이 왜 나오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이슈를 받은 종목일수록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들어올리기가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자, 이 종목도 작년에 2022년 1월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 그 이상으로 많이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오히려 주가가 빠졌죠. 주가가 빠져버린 이후에 되돌림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조정대로 딱 땡겨가지고 지지와 저항 라인을 좀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돌림 파동이 어디서 나왔냐? 주가가 쭉 빠진 이후에 이 첫날 캔들의 완전히 꼬리 바닥자리, 그죠? 이 바닥자리에 다다라서 반등이 나왔어요. 두산 로보틱스랑 같죠? 두산 로보틱스 지금 바닥자리에 다다랐어요. 물론 바닥에 왔을 때 얘가 바로 반등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첫날 상장했을 때 캔들의 저점 자리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0.618 여기가 원래 저항 자리예요. 이날은 저항을 좀 받았죠. 근데 갭으로 뚫어줬네. 뚫어주면서 0.382 자리를 그냥 뚫어버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신호가 나오니까 주가가 그대로 밀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매도 사인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더 이상 주가를 밀어 올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위에서 꼬리를 단다던가 음봉 캔들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단다던가 길게 다는 양봉이 나온다던가 이랬을 때는 고점에 대한 신호가 오죠. 단기 고점. 그랬을 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강하게 밀어 올릴 때는 그 강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첫날 캔들의 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0.38이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어디까지? 이 자리 단기 고점 정고점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주가가 밀려버렸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다 왔어요, 여러분들. 피보나치 조정대로 이제 지지와 저항 자리 딱 그려보면 지금 단기 바닥 자리에 와 있다고요. 오늘 정확하게 바닥을 지지받았고 물론 여기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려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얼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59,500원 자리까지 1차적으로 그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구간 59,500원 윗 구간에서는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맥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변동성 있는 시기에 되돌림 파동 나왔을 때 1차 매도를 하는 거예요. 1차 매도. 1차 매도가는 얼마나 했어요, 제가? 59,500원까지 보고 그 이상을 바라볼 때는 그 이상이 움직일 때 매도 시그널의 어떤 캔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힘이 약한 캔들, 윗꼬리 달리거나 음봉 캔들, 요런 캔들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 신호를 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기간의 락업이 풀리는 시기에 수익 구간에 나올 건데 이때는 주가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때의 매도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왜냐? 이때는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기관에서 락업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좀 많이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과 맞물려서 3번 내용을 같이 볼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저평가인 이유.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저평가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라고 보고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적인 어떤 세력들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적자 기업이다.
주가 못 올라간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저평가 시켜버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존재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까고 싶은 건 아니지만 기업을 분석할 때 지금 현재의 모습만 분석하면 안 된다. 자,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적자 회사예요. 그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적자 회사로 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이 사업적으로 발전성이 없고 적자나 그냥 기록하는 회사다. 위험한 회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두산로보틱스의 향후 전망성을 보시면 2025년에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2025년에 흑자로 전환하고 2024년에도 적자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거의 흑자 수준이에요. 거의 영업이익이 마진율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게 예상 수치지, 예상 컨센서스지 더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단기순이익 자체는 2024년에 흑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2025년에는 1671% 흑자로 전환된다. 1671%.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거의 어떤 모습들, 현재의 모습들, 여기서 머물러 있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왜 이때 상장을 안 했을까요? 적자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상장을 안 시킨 것도 있고, 실질적인 투자가 2023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3년, 24년 이때 맞춰서 공모주에 대한 어떤 공모 투자금이 몰리게 되면, 공모금이 몰리게 되면 그걸 통해서 투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기를 적절하게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두산로보틱스의 향후 전망성이 2024년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EPS 값도 2025년에 191원, 주당 순이 2026년에는 421원인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거기다가 2024년에 PER 값이 4,796배.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요 정도까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평가 자체가 굉장히 박하다라는 거예요. 저평가라는 거예요. PER 값을 2024년에 4,700배까지 지금 평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또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공모 자금이 몰렸죠. 상장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았어요. 얼마? 4,212억을 확보했어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돈이 몰렸는데 어떻게 보면 두산로보틱스가 주식을 증여를 하고 주식을 이제 청약을 통해서 증여하고 이 정도의 돈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단위가 100만원 단위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랍니까? 2,350억이죠. 합계가 얼마랍니까? 2,850억이에요.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있고 나머지 이제 조금씩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타법인 투자자금. 쉽게 말해서 인수합병이에요. 인수합병. 그죠? AMR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율주행 솔루션, 자율주행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 그죠? 이런 로봇과 관련된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타법인 투자자금을 쓰겠다. 인수합병하겠다. 기업을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가장 크죠.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 뭐 있어요, 여러분들? 시설 투자, 공장 투자해가지고 인프라 늘리고, 이것도 호재죠. 왜냐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뭐 언젠가는 이제 공장 투자에 대해서 재료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공시 나올 거고, 공장에다가 얼마 투자할 거다, 얼마 만들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인수합병이에요. 2,850억을 쓸 건데 지금 이거 억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억 단위. 2024년에 2,350억을 써요. 이번에 청약을 통해서, 상장을 통해서 확보했던 공모자금의 대부분을 어디다 쓴다? 인수합병에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기업 인수 투자에다가 쓸 거다. 근데 이게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놀랍죠. 2024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올해 10월달이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이면 금방 2024년 돼요. 2024년에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합병 재료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점에서 모아가야 됩니까? 안 모아가야 됩니까? 되돌림 파동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점에서. 왜냐? 이렇게 엄청난 재료가 터질 거예요. 보시면 두 가지 정도 재료가 터질 거예요. 유럽의 지금 물류 로봇 솔루션과 지분 투자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접촉을 해서 해당 업체에서 내부 검토 중에 있어요. 두산로보틱스에서 지금 제안을 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업체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예요. 이거 받아들이게 되면 더 빨리 인수합병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지분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AI 솔루션이라든지 F&B 솔루션, SI, 개발 쪽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 투자를 할 거고요. 지금 북미 및 유럽의 AMR 업체, 자율주행 로봇 업체의 지분 인수 검토까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을 지금 인수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 기업도 인수하겠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를 그냥 단순하게 두산 로보틱스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 투자 자금을 통해서 지분을 인수하고 인수합병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까지 두산 로보틱스에 같이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AMR 업체 같은 이런 기업들 검토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미 인수 의향에 대해서 태핑 단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그 로봇 라인업의 대부분은 지금 로봇 ARM, 그죠? ARM이라든지 협동 로봇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는데 한 가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수출이 많다는 거는 해외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내수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국내 내수 시장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수출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어디서 차이가 오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다른 기업들, 뭐 유진 로봇, 유일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서 지금 기준을 삼고 있는 안전 기준이 있어요. 안전 기준. 그 안전 기준에 적정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물론 국내 기준은 다 통과가 되고 있죠. 해외 기준에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된다. 물론 인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의 세계적인 어떤 로봇 기업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과 안전 인증에 대해서 평가를 나누더라도 그 인증에서 오히려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021년보다 늘어났고 22년보다 늘어났고 2023 상반기에도 벌써 작년에 거의 절반 정도 채웠어요. 하반기 때 매출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어떤 벤더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하반기에 매출이 더 많이 채워져요. 그런 것들 계산하면 오히려 그 매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는 글로벌 전체 로봇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2022년, 1년, 3년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까지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제부터 2024년부터는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라져요. 완만했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라지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주가에는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선반영이 안 되더라도 2024년에는 선반영이 될 것이다. 23년에 안 되더라도 2024년에는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되돌림 파동에 우리가 매도한 이후에 2번 다시 한번 매도를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도 굉장히 빠르게 커져 나가고 있어요. 이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몇 등을 하고 있냐? 바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도 있어요. 일본이 여러분들 로봇 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게 세계적인 평가예요. 근데 일본 기업을 지금 누르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왜냐면 원래 이 시장 규모를 점유율을 2020년 당시에는 이런 일본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성장세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요. 0.4%포인트. 좀 둔화되고 있어요, 성장세가. 2020년 대비해서 2022년에.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3.9에서 5.4, 1.5%포인트 정도 성장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4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3등에 있는 테크맨 로봇은 오히려 성장세가 둔화가 됐어요. 8.9%포인트에서 6.5%. 해외 지분 캐파가 줄어들었죠. 오히려 떨어졌어요. 8.9에서 6.5로.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3등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이제가 시작이다. 이제 돈 벌어들일 기업이다. 이런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있어요. 이 확약 물량이 풀리는 시기쯤 주가가 그때부터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3개월물 물량, 6개월분 물량 이 두 가지가 다 풀리는 시점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해서 보시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락업이 풀리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7월달 초. 7월달 초에 6개월분 물량까지 전부 다 풀렸어요.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도 있었죠. 3개월분 물량.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6개월분에서 다 풀렸어요.
그래서 3개월분 물량이 풀릴 때도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6개월분 물량이 풀렸을 때 이렇게나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기에 되돌림 파동이 나왔을 때 두산로보틱스 한번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하고 주가가 만약에 쭉 밀리게 되면 바닥 자리에서 우리가 매집을 좀 모아가야 된다. 매집을 모아가고 내년 한 4월쯤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한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받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관망하면서 우리가 매집을 하면 돼요. 관망하면서 분할로 조금씩. 그 다음에 4월 달에 주가를 들어 올릴 건데 그 시기 전까지는 기관과 연기금에서 불이 나게 매집을 할 거예요.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사들일 거다. 자, 보시면 이때도 LG에너지솔루션 비교해서 보시면 기관에서 물량을 이렇게 파란색인데 엄청나게 늘려갔어요. 그죠?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물량을 다 털었죠. 그 이유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락업 물량을 많이 안 받아요. 그냥 바로 유통 물량으로 받아서 바로 던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줄어드는 거고 기관들은 락업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때도 매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늘려가면서 주가 올려놓으면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터는 거예요. 기관의 물량이 줄어들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파란색 그래프가 밑으로 줄어들죠. 기관들이 물량 턴 거예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도 의무보역 확약이 풀리는 그 락업이 풀리는 그 시기부터 주가를 올려놓고 물량을 털 거다. 어느 정도 고점에서. 연기금에서 물량을 파는 시기를 잘 본다면 우리가 터는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연기금에서 이때부터 물량 털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기를 잘 포착한다면 같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제가 맥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 제가 꾸준하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대응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분봉으로도 상장 이후에 주가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있는데 요 자리 못 뚫으면 요 포인트 못 뚫으면은 계속 저항받을 거다. 주가 밀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를 못 뚫어주니까 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밀려버렸죠? 하단까지 밀려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오전부터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만 입장하신 분들은 두산로보틱스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죠. 정확한 맥점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산로보틱스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셔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두산로보틱스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분들 제가 퀴즈를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두산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 주말까지 좀 진행할 생각이에요. 제가 현재 키움증권 두산로보틱스 주식과 토스증권으로 준비해놨는데 퀴즈의 정답을 맞히신 구독자분들에게 한 주씩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선물하기로 보내드릴 거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로 만약에 내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이 오를 것 같다, 상승, 떨어질 것 같다, 하락이라고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답 맞추신 분들께 주식 한 주씩 보내드릴 거고요. 참여하시기 전에 먼저 제 영상의 댓글로 구독이라고 구독 인증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제 번호로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